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호흡기관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이란 우리 몸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몸에서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바깥으로 내뱉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산소기체의 화학 기호는 O2, 여기서 2, 숫자 2는 작게 아래 첨자로 써주셔야 돼요. 이산화탄소의 화학 기호는 CO2, 여기서 2자 역시 O2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래 첨자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 들숨으로 들어간 공기는 폐에 가득 차게 되고요. 이 폐에 모세혈관들이 엄청나게 분포되어 있는데 모세혈관 속 혈액으로 산소를 이렇게 빼줍니다. 빼서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혈관 속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폐로 빠져나왔다가 후 하고 날숨으로 몸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뱉는 날숨 속에는 일반 공기보다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높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뭐냐면 비커에 BTB 용액을 따라 넣습니다. 자, 얘는 BTB 용액인데요.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BTB 용액을 이용하면 그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산염기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BTB 용액은 대표적인 산염기 지시약이에요.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중성에서는 초록색을 띠고요.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BTB 용액의 색깔을 외울 때는 빨주노초파남보에서 노초파를 순서대로 떼어서 산성, 중성, 염기성에 대응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애초에 비커에 넣은 BTB 용액은 초록색이고요. 여기에 빨대를 꽂고요. 이 빨대에 우리 후하고 날숨을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날숨을 집어 넣어요. 그러면 BTB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노란색으로 바뀌냐면 날숨 속에는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높아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 탄산이 됩니다. 이 탄산은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BTB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고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한 것으로 우리는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호흡기관계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정리해 볼게요. 그림을 보면서 먼저 설명하고 오른쪽 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기관은 바로 코입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가 코. 아시겠지만 코에는 코털이 많이 나 있어요. 이 코털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 안에 내부에 있는 요 상피층에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점액질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콧물이라고 하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먼지나 세균이 달라붙어서 콧물 또는 코딱지의 형태로 몸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자, 코와 이어진 가느다란 공기가 지나가는 관, 여기가 바로 기관입니다. 공기 기자를 써요. 여기가
기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에 해당합니다. 기관 역시 상피층은 점막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끈적끈적한 점액이 분비가 됩니다. 끈적끈적하니까 먼지나 세균이 달라붙어서 가래의 형태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상피층에는 섬모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섬모를 좀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섬모는 운동을 하면서 그 이물질 그리고 세균이 포함된 가래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뱉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담배 연기가 기관 안으로 흡입이 되면 섬모의 운동이 현저히 약해져서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가래침을 인위적으로 일부러 많이 칵칵 하면서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따라가다 보면 좌측, 우측으로 기관이 갈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 지자를 써서 기관지라고 하고요. 기관지는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아주 가느다래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기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기관지의 끝은 폐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두 개의 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는 하나의 커다란 공기주머니가 아니라 오른쪽 그림처럼 작은 공기주머니가 수억 개가 뭉쳐져서 하나의 폐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 폐를 형성하는 이 작은 공기주머니를 우리는 폐포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커다란 공기주머니일 때보다 수억 개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을 때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요. 이 폐포 주위에 이따가 그리겠지만 모세혈관들이 막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과 폐 사이에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폐가 하나의 공기주머니가 아니라 수억 개의 폐포로 이루어져서 표면적이 넓어졌다라는 것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림에다 폐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얘가 요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폐이고요. 폐를 이루는 폐포는 아까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늘어나고 스스로 줄어들지 못해요. 대신에 폐를 감싸고 있는 요 뼈, 이 뼈는 갈비뼈입니다. 이 갈비뼈의 움직임, 그리고 폐의 아래쪽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요 막, 이 가로로 가로지르는 막은 가로막이라고 부릅니다. 갈비뼈의 움직임과 물론 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갈비뼈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갈비뼈의 움직임과 가로막의 수축 이완에 의한 움직임으로 이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조절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는 자체는 근육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으로 갈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가 세기관지에 해당하고요. 세기관지의 끝은 이렇게 폐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포 주변에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뻗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뻗어 있다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이 엄청나게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상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녀석들은 모세혈관입니다. 실제로는 모세혈관이 훨씬 더 엄청나게 폐포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우리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았고요. 폐포 속에 있는 공기와 모세혈관 속에 있는 혈액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으로 가서 호흡기관계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흡기관은 코이고요. 코 속에 털이 있고요. 점액질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둘은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코를 지나는 동안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를 지나면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인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관에는 섬모가 나 있고요. 이 섬모에 의해 먼지와 세균이 또 한 번 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좌우에 있는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지 지자를 써서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지는 계속 갈라져서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결국에는 폐포라는 작은 주머니와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우리는 흉강이라고 하는데 가슴 흉자, 공간 강자를 씁니다. 가슴 공간, 이 흉강 안에 좌우 한 개씩 존재하는 게 폐입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만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그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폐는 하나의 커다란 공기주머니가 아니라 수많은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포 수억 개가 모여서 한 짝의 폐를 형성합니다. 커다란 공기주머니가 아니라 수억 개의 폐포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이 대단히 넓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이 폐포 주변을 엄청나게 모세혈관이 감싸면서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는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려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폐포를 둘러싸는 그 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폐포가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 폐포는 엄청나게 많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호흡기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